좌파 우파란 말의 유래는 프랑스 혁명 이후 의회 의장석 기준으로 왼편에 있었던 사람을 좌파,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을 우파로 분류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국민의회에서는 왼쪽에 공화파가, 오른쪽에 왕당파가 자리하였습니다. 최초의 좌파 우파는 민주주의와 왕정 독재의 대립, 혹은 진보와 수구의 대립입니다. 그 후 입법의회에서는 공화정을 지지하는 자코뱅파와 지롱드파가 왼쪽에,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폐양파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좌우 개념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국민공회에서도 비교적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오른편에, 비교적 급진적이고 과격파인 자코뱅파가 왼편에 자리합니다. 양 당파의 지도자는 모두 부르주아였고 두 집단 사이의 사회, 경제적인 혹은 신분적인 구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롱드파는 주로 상층 내지는 부유한 부르주아에 입각한 당파로서 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선호하여 민중들의 요구안 다소 배치되었으며 정치적으로도 지방 분권제를 지향했습니다. 반면 자코뱅파는 주로 중산층 및 소생산층의 요구에 접근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혁명 초기부터 자코뱅 클럽을 통하여 민중과의 연대성을 확보하였고 생활권에 대한 민중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습니다. 또한 공화정 및 중앙집권제를 지향했던 도시 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롱드파와 자코뱅파의 대립은 특히 국왕의 재판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였는데, 지롱드파는 국왕을 변호하여 그의 정치적 책임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투표에서 패하여 마침내 국왕은 처형됩니다. 요약하자면 양쪽 다 부르주아인 것은 같지만 지롱드는 부르주아 상류층을 대변하였으며 지방 분권과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그에 반해 자코뱅은 중하층민을 대변했고 중앙집권과 보통선거, 노동권, 생존권, 공공의 지원, 임금과 상품가격 통제 등을 주장하여 평등, 복지, 분배를 중시하는 지금의 좌파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금의 좌우 개념과 상당히 비슷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며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우파, 그리고 평등을 우선하며 국가의 개입으로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좌파. 그러나 아직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의 이분법은 못 벗어났는데요. 이 개념들을 분리시키려면 공산주의 등장 이후 공산국가들이나 삼인주의 등을 봐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그 어떤 이념보다 급진적이고 평등을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공산혁명에 성공한 이후의 국가들도 그럴까요?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보입니까?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지고 이상한 정책들이 급격하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변화하고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나 평등 같은 가치들이 아니라 독재자들의 기득권을요. 혁명에 성공한 후 그들은 누가 봐도 수구입니다. 그렇다고 자유와 시장경제 체제를 혐오하는 그들을 우파로 볼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들은 혁명 전에는 급진 극좌파였을 테지만 공산혁명이 성공한 후에는 수구 극좌파가 됩니다. 그리고 삼인주의를 보십시오. 그들은 생산 수단의 국공유화를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하지만 급진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적 방법은 무장, 폭력혁명보다 훨씬 안전하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삼인주의를 진보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보수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여겨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들을 우파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즉 삼인주의는 보수 좌파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기존의 진보 좌파, 보수 우파로 나뉘는 1차원적 이분법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체제나 국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는 따로 보아야 하는 개념입니다.